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0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새벽 2시 20분입니다. SOXL은 절세 문제로 70주를 매도했어요. 달러 결제일 기준이라 미리 매도를 했습니다. 여유 있게 늦어도 20일까지는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는 SOXL은 행보할 것 같아요. 차이나 전기차는 오랜만에 기관의 매수가 대량으로 들어왔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마이너스 56%고요. SOXL은 133% 수익 구간이에요. 오늘 70주를 매도했어요. 250만원 절세가 매도 후 달러 결제일 기준이라서 보통 결제일이 3일에서 4일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늦어도 22일까지는 250만원 정도는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SOXL은 당분간 행보를 보이다가 3차 파동이 나올 것 같아요. 3차 파동은 38달러에서 40달러까지는 갈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은 매년 12월이면 스크루지가 됐대요. 2021년 내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거라고 했다가 그의 말, 더 이상은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며 본인의 실언을 갑자기 주워 담았어요. 연말마다 강경파로 돌아섰던 파월 의장이 이번엔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어요. 예고편 하나 없이 돌연 비둘기파 선언을 했습니다. 시장의 설레발을 제어하는데 여념이 없던 파월 의장이 맞장구를 넘어 시장을 자극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어요. 연준 인사들도 당황한 기색이 여력했는데요. 그동안 파월보다 더 비둘기파라고 자처하던 구성원들조차 파월이 너무 나갔다며 수습에 나서고 있어요. 사실상 연말 휴가에 들어간 연준 인사들 중 일부가 이번 주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파월 의장 발언의 톤 다운을 시도하며 완급 조절에 나설 수 있대요. 그러나 때는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연초에 한 번의 불장이 더 올 것 같아요. 푸틴은 내년에도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어요. 푸틴 입장에서는 시간만 끌면 유리한 국제적인 정세가 되고 말았어요. 더욱이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푸틴은 더욱더 유리한 입장에 놓일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처음부터 나토를 포기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게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끝도 없이 하락하던 차이나 전기차가 오늘 영망치 캔들이 나왔어요. 오늘 양봉이 나온다면 방향은 상승적으로 갈 것 같아요. 더욱이 모처럼 만의 기관이 83만 주나 매수를 했어요. 하워드 막스의 시계추 이론에 보면 하락의 끝점은 금방 지나간대요. 어제가 하락의 끝점이었으면 좋겠어요. 중국 인민은행 금융정책위원회 왕 이밍 위원은 중국이 내년에 5%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어요. 그는 2024년 투자 증가율을 3% 정도에서 4에서 5% 정도 가속하고 소비는 6에서 7% 확대하며 수출도 증가로 돌아서면 중국 경제가 5% 성장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낙관적으로 설명했어요. 또한 금융 정책 면에서 중국 물가 수준이 낮고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종료할 공산이 농후하다는 이유를 들어 인민은행이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라고 내다봤어요. 전날보다 0.07% 내린 하락으로 출발한 상하이 종합지수는 오전장에서 등락을 반복했고 오후장에서 장 마감을 앞두고 오름세를 보였어요. 이런 상승세는 내년 경제 긍정적인 전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대요. 최근 일부 경제연구소는 내년 중국 경제가 개선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어요.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약한 고리로 멕시코를 집중 공략하고 있대요. 중국의 최대 전기차 기업들이 잇따라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에 대규모 투자를 하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우회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면서 뒷문 공략에 나서고 있대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17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최근 멕시코 정부 인사들과의 회담에서 중국 투자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대요. 회의에 참석한 멕시코 관리들은 미국의 신경을 거슬리게 할 수 있는 만큼 중국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라고 전했대요.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자동차 사나이 MG, 비아디, 체리 자동차 등 3사가 멕시코에 공장을 짓기 위해 멕시코 관료들과 부지 선정 등을 협의하고 있대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멕시코 시장에서 자동차 판매를 확대하는 동시에 제조 시설을 만들어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계획이래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멕시코를 발판 삼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를 누릴 방침이래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금과 풍부한 노동력을 지닌 멕시코는 세계 7위 자동차 제조국인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전기차를 생산해야 하는데, 멕시코는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대체하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이 2020년 발효돼 혜택을 받을 수 있대요. 멕시코는 중국 입장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재를 피하는 동시에 미국 수출의 전진 기지가 된다라고 해요. 중국 기업이 만든 전기차 배터리 등 부품과 자원을 공급망에서 제외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구상은 틀어질 수밖에 없대요. 미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의 최고위원들은 최근 멕시코에 서한을 보내 중국 기업들이 멕시코를 자국 시장의 뒷문으로 활용할 것을 우려한다라고 밝혔대요. 내년 전기차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중국 가전업체 샤오미가 테슬라와의 경쟁에 자신감을 드러냈대요.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샤오미의 레이 회장은 중국 관영 방송과 인터뷰에서 그간 3,400명의 엔지니어와 함께 업계 평균 개발비 10배인 1조 8천억 원 이상을 들여 샤오미의 첫 전기차를 개발해 왔다라고 밝혔어요. 레이 회장은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슨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라고 말했으며, 샤오미의 첫 전기차가 테슬라를 포함해 치열한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라고 강조했어요. 그는 샤오미 신차에 대해 뜨뜻미지근한 반응이 우려된다면서도 출시 후에 수요가 클 경우 회사 생산 역량이 충분하지 않아 일부 구매자들은 1에서 2년을 대기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대요. 지금 시간 2시 50분인데요. SOXL은 1.8% 상승을 하고 있어요. 하루 이틀 더 기다릴 걸 70주를 너무 일찍 매도한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